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블랙락 ETF 뉴스가 터져도 코인 가격이 오르지 않고 있는데요. 저는 당분간 미국 코인 시장은 스탑하고 중국은 못 먹어도 고를 외칠 거라 생각합니다. 그 이유를 과거 역사를 통해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로빈후드에 이어서 벡트에서도 솔라나, 폴리건, 에이다가 상장 폐지됐다는 소식입니다. 벡트라 함은 이제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 그룹인 이제 아이스라고 하죠. 여기를 모기업으로 둔 미국의 코인 거래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솔라나, 폴리건, 카르다노를 상장 폐지했다고 해서 굉장히 씁쓸 했고요. 벡트 관계자는 규제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사전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근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SEC가 그 바이낸스 6월 6일자인가요? 고소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이제 제가 궁금한 건 그런 벡트에서 과거에 상장 폐지를 한 다른 코인이 없나 요게 궁금하기 시작해서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요. 굉장히 재밌고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단 5월 13일자입니다. 5월 13일자로 이 벡트에서 무려 25개나 되는 코인을 상장 폐지시켰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궁금한 게 너무 많습니다. 일단 5월 13일자입니다. 6월 6일자로 SEC가 바이낸스 고소했죠. 근데 한 달 전쯤에 어떻게 알고 이렇게 많은 코인들을 상장 폐지를 시켜버렸을까요? 25개, 그러니까 벡트는 30 몇 개밖에 없어요. 코인 다 합쳐봤자 35개인가 있는데 그 중에 대부분을 암호화폐를 어떻게 알고 뭐 소비자 보호한다는 명목 하에 상장 폐지를 시켰겠죠. 그러니까 대견스럽게 제 살 깎아먹기를 하면서 지금 소비자 보호를 한다고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SEC가 때리기 전에 어떻게 알고 이렇게 제 살 깎아먹기를 했을까? 요게 일단 궁금하고요. 또 한번 보시죠. 이 암호화폐 25개를 이름을 면면히 보면 에이브, 아발란체, 뭐 BAT, 체인링크, 칠리즈, 컴파운드, 코스모스, 커브 엔진, 파일, 갈라, 그래프, 여기 뭐 스텔라도 있고요. 스시, 유니스왑, 테조스 등등. 여기 있는 건 다 메이저나 준 메이저에 해당하는 뭐 어디 내놔도 크게 꿀리지 않는 괜찮은 코인들이에요. 근데 그렇게 괜찮은 코인들을 그리고 30 몇 개 중에 25개나 그렇게 미리 없애버렸다. 상장 폐지했다는 게 야, 이걸 어떻게 알고 이렇게 피했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당시 기사를 한번 더 파고 들어가 봤습니다. 5월 13일자 기사인데요. 벡트의 대표는 이러한 상장 폐지 결정의 배경으로 최근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규제와 변화를 언급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소비자 서비스에서의 거리를 두는 것, 거리를 두려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어떻게 미리 알고 SEC가 고소해서 다 때려잡고 상장 폐지 뭐 한 해 만에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벡트에 이런 걸 팔고 있었으면 곤란한 상황을 겪었겠죠. 근데 미리 알고 이제 상장 폐지를 하지 않았나 저는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게다가 벡트는 보통 큰 곳이 아니에요. 이미 2년 동안 뭐 스타벅스나 뭐 퀴즈노스나 여러 이 체인들을 통해서 암호화폐로 계산을 할 수 있는 앱을 갖춰서 2년 이상 쓰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잘 쓰고 있는 앱을 다 막아버리고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야, 이걸 미리 알지 않는 한은 다 막아버리고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그러면서도 뭐 에이펙스 크립토라는 크립토 기업을 1억 5,500만 달러에 인수를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B2B 서비스에 주력하겠다는 전략을 밝혔다. 5월 13일자인데요. 6월 6일 날 있을 일을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죠. 난 기업가만 뭐 서비스 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벡트라는 거래소를 한번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세계 최대 증권 거래소를 모기업으로 뒀다고 했죠. 그러니까 돈이 어마어마할 거고요. 거기다가 스타벅스, 마이크로소프트, 보스턴 컨설팅 그룹 등등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들이 엄청 투자를 많이 해놨어요. 주식을. 그러니까 요런 우주 방위대라고 할까요? 엄청난 기업들이 모여 있으니까
요 정도 SEC가 뭐 치려고 한다, 이 코인 업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이런 내부 정보쯤은 좀 빨리 접하지 않았을까, 요런 저는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런 저러한 요새 사건들로 인해서 미국은 당분간 코인 업계를 정화 작업을 하려고 작정을 했다 고 보는 게 이제 제 생각이고요. 그래서 뭐 바이낸스를 내 걸로 하든 죽이든지 하여튼간 막 코인베이스까지 고소하고 지금 난리치는 이 트렌드가 미국은 조금 오래 갈 것 같다. 요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봅니다. 또 그도 그럴 게 이렇게 블랙락 지금 할아버지가 오셨잖아요. ETF 현물 ETF 출시 신청서를 제출을 했는데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코인이 전혀 미동이 없죠. 참 놀라울 정도인데요. 그러니까 이미 코인 악재랑 이 트렌드가 이미 뭐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악재를 제가 한 3개만 소개를 해드리면, 프랑스 검찰이 바이낸스 자금 세탁 연루 혐의 조사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저번에 소개해드렸지만 델리오랑 하루인베스트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고요. 바이낸스가 또 네덜란드에서 곧 쫓겨난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저러한 악재가 너무 많으니까 블랙락 호재에도 전혀 시장은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가 입장에서는 배가 아프게 미국 주식은 엄청난 호황을 또 누리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도 그렇고요. S&P 500도 거의 뭐 전고를 만나러 갈 정도로 많이 올라왔고요. 나스닥은 파티죠. 뭐 애플의, 뭐 테슬라의, 엔비디아의 전고를 이미 뚫은 곳들도 있고요. 뭐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인 시장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그나마 있던 유동성마저도 이제 주식으로 꼬시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과 전략은 미국 주식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뭐 애플이든 뭐든 이런 걸 좀 팔아서 이제 코인베이스나 사고 싶었던 코인을 사는 전략을 쓰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여담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미국 증시가 사실 경기 침체가 5년 만에 하고 있었는데 증시는 팍팍 터지니까 이거를 누군가 지켜보고 있죠. 시진핑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부양책을 통해 회복되는 걸 봤으니까 따라 해야겠죠. 그래서 정말 똑같이 따라 합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중국의 5월 지표가 부진, 결정적 한방에 대한 기대감이 그래서 커진다는 거죠. 5월마저 부진한 거죠. 계속 중국 경제 안 좋잖아요. 5월에 산업생산, 소매판매, 고정자산 투자, 무역수지 지표는 모두 예상치를 하회했다.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지금 큰일을 났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부양책뿐 아니라 소비 촉진을 위한 금리 인하 조치 이미 몇 번 했죠. 근데 앞으로 또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비자 바우처 프로그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거죠. 제가 예전에 미국에서 부양책으로 했던 푸드 쿠폰, 뭐 의료보험 쿠폰, 아니면 뭐 학자금 면제 요런 거 지금 한다는 겁니다. 등등 전반적인 경기 부양책을 패키지로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중국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확장적 재정 정책을 펼치기 위해 재정 적자를 늘리는 걸 고려하고 있다. 이것도 똑같죠. 미국 역시도 디폴트 뭐 한 해 만에 하면서 재정 적 빚을 다시 한번 확 늘렸잖아요. 중국 역시 똑같이 하려고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부동산 부분 완화 조치 역시도 추가적으로 몇 주 안에, 그러니까 이미 하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로 더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는 거고요. 미국이 하는 걸 금리 인상 빼고 다 똑같이 따라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은 할 수가 없죠. 기축통화가 아니니까요. 달러가 아니니까. 그래서 미국이 부러운 시진핑은 지금 똑같이 하면서 으쌰으쌰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좀 더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부동산도 투기를 하면서 규제를 했는데 지금은 장려를 하고 있고요. 미국 그렇게 싫어하지만 기업인들 여기 계신 분들 다 중국 한 번씩 오셨었죠. 빌 게이츠, 머스크, JP 모건, 스타벅스, 루이비통 이런 분들은 환영을 하고 있다. 왜냐? 일단 돈이 없으니까 유치하세요. 돈 들고 오세요. 일단 살자고 하는 거죠. 좀 자세히 더 살펴보면요. 중국은 1조 위안의 빚을 끌어다가 경기 부양 나선다. 일단은 먹고 살아야 됩니다. 이 1조 위안이 뭐냐면요. 한 178조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어디서 가져오냐? 특별 국채를 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반 국채 이런 건 워낙 많이 써가지고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특별한 걸로 국채 발행을 해야겠죠. 그래서 인프라 지출 늘려 경제 활성화하고, 아직도 중국은 2주택이 금지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규제를 풀어서 이제 집 사세요, 이제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그리고 지표들이 다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국의 청년 실업률도 역대 최악인데, 그러니까 이 통계 담당자가 일주일에 1시간만 일해도 취업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통계를 했다가 이제 문매를 맞고 논란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니까 지금 미국 싫어할 때가 아니죠. 이분들 오시면 막 공장도 지을 수 있고, 뭐 일자리도 생기고 굉장히, 그리고 시진핑이 나는 관대하다, 미국 사람을 품어줄 수 있다, 이런 이미지도 품을 수 있으니까 시진핑 입장에서도 좋고, 이분들이야 당연히 자기 그 물건 팔 수 있으니까 너무너무 좋고, 또 빌 게이츠도 여기 뭐 의료센터인가요? 뭐 5천만 달러 기부한다는 또 얘기도 했고, 그러니까 뭐 서로 윈윈이죠. 그래서 일단은 살기 위해 중국이 여러 부양책과 이제 전략을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이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우리가 중국의 과거를 공부하면 이게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이 어떻게 했었는지요. 과거 중국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속 좀 썩였던 글로벌 금융사, 이렇게 제가 제목을 적어봤는데요. 19년 12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그 전에도 숱하게 많이 했지만 최근 것만 한번 말씀드리면, 중국이 금융시장에 지분 제한을 푼다. 그러니까 외국인들한테 푼다는 거고요. 예전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의 이제 금융시장 지분이 뭐 49%인가요? 그거 이상을 가질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더 많이 갖고 있으려고 한 거죠. 근데 이때도 경제가 어려웠나 봐요. 많이 투자하세요, 이제 하면서 외국인 지분을 100%까지 허용을 해줍니다. 미국의 끈질긴 압박에 빗장을 풀어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블랙락, 테마셋, 골드만삭스, JP모건, 모건스탠리 하면서 우르르르 다 중국에 들어왔겠죠. 그 중에 JP모건은 세계 최초로 중국 땅에서 이제 100% 지분을 갖고 운영했던 증권사 였었습니다. 지금도 100%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분들이 이제 다 투자를 하고 이제 중국에 들어와서 돈 좀 벌어 보려고 하니까 무슨 일이 벌어졌냐. 막상 중국 들어가니까 갑자기 도망가고 싶네요. 왜냐? 시황제란 사람이 갑자기 당대회를 해서 3년임을 하고 독재를 하기 시작하는데, 인사이동도 자신의 사람으로 꽉 채워가지고 자기 맘대로 하고 있고, 코로나 시대가 왔더니 한 명도 용납 못한다면서 제로 코로나 한다면서 중국 경제를 아예 싹 통제를 해버리고 막아버렸죠. 돈은 다 투자를 해놨는데요. 그리고 뭐 공동부유 한다면서 부자들 때려잡고, 부동산, 빅테크, 코인 때려잡고, 뭐 연예인, 게임까지 뭐 다 때려잡았었죠. 이러니까 뭐 기업들이 좋아할 수가 없죠. 도망가고 싶은 거죠. 이게 중국의 이제 본색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비단 이제 외국인들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 정부는 자국민도 똑같이 대해줍니다. 똑같이 이제 어떻게 했나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중국의 2015년 버블로 요때 시대를 한번 가봐야 되는데요. 요때를 보면 우리의 이제 주식과 코인의 미래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잖아요. 상해 종합지수인데요. 12, 13, 14년까지 이제 바닥을 기고 있다가 15년도에 뭐 2배, 2.5배 정도 가버렸네요. 이렇게 최고가를 갔다 꺼진 적이 있었는데, 요거를 보면 중국 정부의 의도적인 버블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중국 정부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시죠. 이 사건은 중국 정부와 언론과 국민들이 이제 뭐라고 할까요? 하모니가 되면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일단 주식시장 자유화. 그러니까 이때도 주식을 이제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주식시장을 막 끌어올려야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 자유화. 이때는 자유롭게 중국 국민들이 주식을 못 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수료도 낮춰주고 거래 환경도 편하게 했겠죠. 그리고 외국인은 홍콩 증시를 통해 참여. 야,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지금도 코인을 홍콩 증시 여기를 슬쩍 열어가지고 중국 지금 막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을 끌어들이려고 하고 있는데, 그때도 똑같다는 거죠. 외국인들을 홍콩 증시를 통해 끌어들였다. 역사는 반복되고 있죠. 지금도.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낮춤, 뭐 요거는 당연한 거고요.
이제 중국의 언론들이 투기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 여기 보세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지금 2배가 넘게 올랐는데 강세장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인민일보가 뭐 부채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9천만 명의 개미 투자자가 생겼다고 합니다. 우리 남한의 2배가 넘는 분들이 으쌰으쌰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주식 가격이 펌핑이 되고 하니까 언론에서 계속 이제 열풍을 보도하면서 부축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주식시장 전체 중에 그걸 100이라 하면 25%가 사람들이 신용대출로 주식을 샀다. 비투를 하고 있다. 요 상황까지 왔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피날레로 중국 언론은 집 담보로 주식 사라. 집도 오르고 주식도 오를 건데 안 할 이유가 뭐냐 하면서 엄청나게 부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2배, 2.5배가 넘게 올라 버렸죠. 그러니까 이렇게 오르면서 중국 정부는 이제 자기 자산 팔 거 팔고 이제 다 처리를 했겠죠. 그러다가 갑자기 신용대출 거래를 단속한다고 합니다. 수도꼭지를 확 잠가버린 거죠. 그러니까 요 사람들이 이제 뭐라고 하죠? 다 도망가 버렸겠죠. 팔면서. 그래서 순식간에 마이너스 50%가 오고 폭락이 왔다더라. 요거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 왜냐? 중국은 앞으로 또 요렇게 할 거니까. 역사는 반복되니까. 그래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제 코인 시장에 대한 제 결론인데요. 미국은 당분간 스탑을 할 것이나 나중에 이제 달릴 것이다. 중국은 반대죠. 지금까지는 잠갔지만 지금은 막 엑셀레이터를 밟다가 고를 하다가 이제 또 나중에 사다리 걷어차겠죠. 나중에 스탑을 할 것이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결론은. 그래서 아까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으니까 요때 있었던 글을 주식을 코인으로만 해서 다시 가져와 봤습니다. 앞으로 뭐 현황 점검이라고 할까요? 한번 제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코인의 거래 환경 조성, 뭐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수수료 낮추고 이렇게 하는 거 아직은 뭐 그렇게까지는 제대로 돼 있지 않죠. 그래서 제가 세모 점수를 줬고요. 자국민을 홍콩 증시를 통해 참여. 이것도 6월 1일자로 오픈됐다고는 하지만 아직 활성화되지 않고 있죠. 지금 똑같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은 세모지만 조만간 이제 열풍이 불고 뭐 언론에서 막 보도하면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겠죠. 그리고 중앙은행은 기준금리 낮춤. 요거는 뭐 지금도 하고 있으니까 동그라미. 그리고 언론은 투기 열풍을 이제 조작을 하겠죠. 그래서 9천만 1억 명의 코인 개미들이 생길까? 아직은 아니죠. 아직은 먼 얘기지만. 근데 하나 재밌는 게 있었죠. 예전에 제가 소개했던 중국 영상에서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CCTV에서 뭐 탁구 치는데 밈코인 뭐 광고하고 있고 가수가 크립토펑크 NFT 뭐 그 옷 입고 있었죠. 그리고 뭐 NFT 열풍 보도를 하고 SEC 보도 열풍을 이렇게 코인에 대해서 보도를 하고 예전 같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계속 하고 있었잖아요. 요거 이제 곧 시작될 거라 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해서 재미를 봤던 적이 있으니까 지금도 이제 생각하고 있지 않을까. 지금 CCTV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니지만요. 그리고 코인 가격이 이제 슬슬 올라가면 신용대출 풀어주고 요걸 이제 또 조작을 하겠죠. 그러다가 언론에서는 집담보로 코인 사라 이런 얘기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슷하게 이제 언론에서 띄우지 않을까. 예전에 그래서 봤으니까요. 지금은 아니지만 앞으로 어떨까 한번 좀 지켜보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니까요. 그러다가 상승장이 무르익으면 역시나 그랬듯이 코인은 도박 사기다 하면서 거래책을 단속하고 사다리 걷어차고 수도꼭지 잠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결론은 중국을 우리는 앞으로 좀 더 미국보다 응원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유가 된다면 뭐 중국 관련 코인을 조금씩 모아가는 것도 어떨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